박영규 선생님이라고 역사를 되게 잘 풀어써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첫사랑. 에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을 제일 좋아해요. 소설 중에서는 조정래 씨의 태백산맥을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무라카미 하루키로 상실했을 때는 요새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빠져있는 거는 김훈 작가. 제가 제일 사실은 좋아하는 소설의 기절은 최인훈 씨의 광장이라는 첫 기절을 가장 좋아해요.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몸체를 뒤척이며 방공포로 이명준을 실은 탁으로 해는 남중국해를 흘러가고 있었다. 최신부의 특수부서 철도 우편 운송국. 내륙을 그렇게 철도가 닿는 데마다 다 떠돌아 다녀야 되니까 그게 근무죠. 그리고 지방에서 36시간, 서울에서 36시간. 그러니 책 사러 다니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아, 저 동네는 어떤 문학이고 어떤 작가가 살았고 어떤 시인이 배출이 됐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자료들을 찾은 거죠. 은평에는 특별하게 15년에서 20년 동안 작품 활동 이상 하신 분들만 모여서 은평클럽이라는 문인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문인 조직들이 20분이 계신데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불러드리면 김시철, 김종애, 박성용, 김지양, 성창. 은평에 문학인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 가난이라는, 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업 작가, 전업 시인인데 사실 생활이 곤란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은 사실 시내 중심부 접근성은 높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이라든지 또 이 북한산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작가들이, 시인들이, 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직업이 출판 일을 하다 보니 원고를 보거나 책을 보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서 책을 보는 것과 제가 온전한 독자로서 보는 것들은 좀 다른데요. 저도 역시 그 스마트폰에 빠지거나 SNS에 뭐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책을 읽어야겠다 싶을 때는 서점을 가요. 그러면 새로운 책들 나와 있고 저마다 이렇게 제목과 그 형해설서의 그 표지들을 보게 되면 또 책 한 권씩 집어들게 돼서 그 책들을 좀 보게 되고. 그런 거 많이 해봐요. 등장인물이 있으면 책을 읽고 등장인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각 그려보면 다 다르고 성격도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책 읽고 나서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랑 얘기하면. 전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이들 책을 보거든요. 그래서 동화책, 그림책 뭐 다양하게 보는데 그러니까 읽으면서 옛날에 이런 책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그리고 그림책에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네. 유성이 네. 광윤이 네. 연서 맞아요. 그리고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버이날! 맞아요. 이게 가족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고 슬픈 내용이에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맨날 사탕 먹고 양치질도 안 하니까 그렇지. 할머니랑 같이 먹기 싫어. 네. 우리 할머니 오지 마세요. 얼마나 더 먹어? 바라는 거요? 아니면 너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 너무 좋잖아. 어제 받은 거. 나 그거는.
시군부는 마침 그날 갈퀴로 소나무 낙엽을 굽느라 소쿠리를 지게에 얹어 왔기 때문에 소녀에게 다가가 지게를 뉘어 소쿠리 위에 모로 앉게 하고 지게를 일으켜 세운 뒤 소녀의 집까지 지고 가서 조심스럽게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감옥의 악조건에서도 굶고 맞고 병들고 책을 잘 안 좋아하는 어린이를 사람 중에 죽이고 하나였고요. 아이 때문에 책을 읽어줘야 대한 강박관념이라 그래야 되나? 엄마로서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결정하고 도서관에 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갑자기 너무 봤어. 비교를 굳이 이제 하자면 어쨌든 저는 제 삶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분당 수지에 살 때는 사실 엄마들이 책 모임을 하자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단지 아이가 책 이야기를 해도 뭐 우리 아이는 뭐 예를 들어 창작을 뭐 몇 권을 읽었어 혹은 읽혔어. 그러니까 엄마의 능력은 아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권수. 여기서는 아이를 뭘 익혀라 부모가 뭐 읽혀야 돼 뭘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뭘 하자 이거 책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에 대한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도 안 끼고 다녔다. 사람들은 체르노빌에 있으면서도 체르노빌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고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수천 장의 종이에 인쇄되었고 수십만 미터에 달하는 영화 필름을 찍혔다. 나는 소위 기록되지 않은 역사 그리고 지구와 시간 속에서 사라져버린 우리의 흔적을 다루었다. 몇 톤의 모래와 시멘트가 투입되는지 묘사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그냥 낭독, 윤독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그게 참 그 목소리 색깔하며 너무 이 다가오는 그 정감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책 읽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그래서 참 좋아요. 그냥 목소리 하나만 딱 첫 구절 나오는 순간에 어떤 감정이 푹 적기도 하고 책 내용과 합쳐져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걸로 그 문학, 내가 겪었던 문학, 만화 읽었던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옛날 보았던 만화책이나 책을 보잖아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예. 그냥 옛날 읽었던 똑같은 그 문장, 단어 한 개념이 전혀 다른 걸로 와요. 그러니까 나는 아, 내가 변했구나. 너무 좋다. 이런 거죠. 그것이 원천이 이제 이 사람들이고 무책이고 마을인 것 같아요. 이 모임 나오게 된 게 이제 여자친구 때문인데,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쪼개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이고, 그거 자체를 좀 즐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주기도 하고, 이제 소설 속에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소설 속에 경상도 사람이 등장하면 제가 또 연기를 해주기도 하고, 나이가 저희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조금 생활을 속에서 또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유쾌하게 그냥 너무 이렇게 지루하거나 일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런 책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또 이야기들을 우리 이야기로 바꿔가기도 하고. 그 책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그 어떤 다양한 캐릭터들, 그 인물들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인물 속에 자기를 대입해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들을 살피게 돼요. 제가 아까 그래서 가만히 자기의 삶을 응시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문학이 갖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책 만드는 것은 항상 이렇게 오랜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걸 표현해내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결국은 이 책이라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 요즘 많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관심 갖고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또 그런 하나의 자기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대본 방식은 저건 이제 중처 형식으로 찍혀서 찍는 형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올사이드로 갈까요? 올사이드라는 얘기가 B5. 근데 B5에서 약간 변형을 줘도 되고요. B5 사이즈를 만큼 해도 돼요. B5가 18이 좀 성장해서 그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밖에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시각장애인이 놀이 문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서가 텍스트 읽어주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예전만 해도 그 녹음을 해서 녹음 테이프로 책을 듣는다든가 여러분들은 눈이 피곤하시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 퇴근하면서 오면서 계속 이어폰을 꽂고 와서 귀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도 그런 걸 놓을 수 없는 그래서 혼자서 계속 들으면서 놀고 있어요. 글쓰기가 공부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 오면은 그 문우님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예요. 연령대가 그러니까 뭐 폭이 한 30대가 넘는 그러니까 3세대가 넘는 폭이 넓은 분들이라 살아온 경험 그다음에 연륜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쓰는 게 쓰레기 같아요. 내가 이 종이에다 쓰레기 하나를 더 얻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망설이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싶으면서도 그냥 읽고 난 다음에 본능처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쓴다는 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저기 1번 틀어주시면 돼요. 정말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리비리한 노인네가 될지 난 몰랐어요. 내가 나를 표현하다 보니까 드러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이것이 내 청춘의 목표는 아니었어. 나는 그런 쪽으로 내가 가령 돈을 벌고 밥을 먹는 쪽으로 밥벌이라는 쪽으로 가서 일을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 있어. 아마 그 사이에는 그냥 은평에서 계속 지내신 거예요. 그렇죠. 은평에 있다가 또 종로구에 갔다가 쭉 나중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이사 갈 때. 제가 휴학했을 때 휴학하면서 책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휴학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휴학하기 전이랑 후랑 학교 생활이 좀 많이 일상생활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정말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이제 변화되는 게 와닿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서히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문학 누가 개인적으로 막 글을 써내고 창작을 해내고 뭐 시를 발표하고 책을 이것만이 문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문학이 될 수 있는 우리 활동 자체가 그러려면 동네에서 그렇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책하고 또 더 가까워지고 또 그걸 통해서 무언가 또 다른 어떤 활동들이 끊임없이 생산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거를 저는 여기서 생활하면서 그걸 좀 많이 느껴요. 아, 행복한 건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다른 사람이 흘러간다. 책에서 봤거든요. 공감했어요. 근데 그냥 머릿속에서 본 거지 그건. 뭐 가슴까지 좀 느꼈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내 발로 이렇게 내 동료들한테 내가 맛봤으니까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런 시예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꽃밭이 되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풀밭이 꽃밭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온 산이 붉어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아님의 시인데요. 그래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사람답게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상에 느끼는 좌절들 겪을 때, 저 역시 그랬고, 그런 거 느낄 때마다 그 시 한 편 다른 동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제 마음도 또 동료들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이